네, 오늘 모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자세히 살펴봤고요. 오늘의 우승 종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8강전 토너먼트 대결부터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결은 오늘 KT 서브마린 그리고 연우가 붙게 됐습니다. KT 서브마린은 오병기 시청자님이 추천해준 종목이고요. 목표가 4,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해운대에서 지하 고속도로 본격 착수에 따른 이 공사 모멘텀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인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2에서 하반기에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 선택하실까요? 네, 일단 그 KT 서브마린도 지금 그 이벤트적인 그런 흐름에 따라서 늘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그 정책 테마주로 움직일 때, 대선 테마 움직일 때 움직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또 실제로 지금 그 지하고속도로 얘기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지금은 그런 테마주들에 대한 공략도 공략이지만 지수가 큰 저점을 치고 오늘도 지금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미국 증시 전일 하락의 원인이 미국 경기 지표가 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으로 PMI 지수가 이제 기준선을 밑돌았다는 소식으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어떤 휴전 합의가 일단은 불가피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조금 제한하던 그런 FRB 입장에서도 보면 미국 경기 지표의 둔화는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에 오늘 원달러율이 그동안 그렇게 움직임이 잘 없었는데 5원 정도 전후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가 이제 큰 그림에서 이 2008년도 대바닥을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2008년도 대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항상 과거에 그랬지만 이렇게 큰 바닥이 나오는 그런 그 자리에서는 이 테마주보다는 우량주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이 우량주들은 결국 그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좋지만 미래 산업 사회를 이끌고 가게 되는 신성장 산업들, 신산업들이 여기에 중심이 되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들을 이렇게 테마주 쪽에 매매하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따라서 이제 서브마린보다는 이 연우라고 하는 종목이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중국이 이제 소비 부양책을 진행을 하면서 무역 전쟁 장기화에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중국의 소비 확대나 소비 진작책이 과거만큼의 2008년도만큼의 그런 공격적인 효과를 내기 고요. 특히 중국의 고령화와 지금 교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는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봤을 때 제한적인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이 연우라는 종목은 펀더멘탈 그래도 좀 더 좋은 종목이고 썸마리는 사실 그렇게 실적이 잘 안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 종목 승자는 연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현재는 테마주보다는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집중해보자 연우를 골라주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RFHIC 그리고 APS 홀딩스가 맞붙게 됐습니다. RFHIC는 5G 관련주고요. APS 홀딩스는 OLED 관련주로 엮이고 있죠. 시장의 두 주도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까요? 네, 이 RFHIC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보면서 주 거래 대상 회사가 이제 화웨이입니다. 그래서 화웨이다 보니까 화웨이가 좀 좋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이렇게 보였던 거고요. 그 이후에 이거를 극복하면서 넘어서게 된 배경은 이 화웨이와 거래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접근도가 높고 화웨이와 함께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5G라고 하는 것은 큰 그림에서는 소위 그 지능화 사회를 위해서 지능화 사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5G가 추구하는 그 초지연과 그리고 또 아주 이 접속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빠르고
그리고 지연이 되지 않는 그런 그 통신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앞으로 지능화 사회에서의 어떤 통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결국 이런 5G와 관련돼 있는 그런 그 투자를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주로 사실은 이제 중국 관련주가 과거에는 소위 뭐 중국의 고성장 시절에는 소재 산업재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은 중국 관련 소비재 이제 앞으로의 중국 관련 종목도 역시 똑같이 그 안에 키워드로 진흥화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렇게 오늘 올라오고 있는 이제 RFHIC와 같은 네트워크와 관련된 그런 중국 수혜주들 그리고 중국의 이제 그 반도체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제는 사실 여기 좀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돌파가 되긴 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좀 높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RFHC가 나쁘진 않지만 이게 25,000원에서 지금 100% 올라온 상태예요. 실적으로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KMW라고 하는 종목도 이 종목도 이제 중국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수요가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얘기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언저리가 이제 그 상투에 해당되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실적과 그다음에 중국 모멘텀을 토대로 한 번 더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단 여기가 지금 올라오는 이 자리가 강력한 저항이 지금 채널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목격한 것은 KMW에 대해서 기관 매도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트렌드 자체는 이 중국 5G의 경우에도 사실 국내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보다도 중국 관련에 연관된 종목들이 탄력 있게 움직이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KMW가 조금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반면에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유비쿼스 홀딩스 이런 종목들은 지금 그 못 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그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RFHIC는 좀 지금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이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기 따라가는 이 라인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 조정폭 상대적으로 빠르고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지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APS 홀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트렌드상으로는 조금 전에 봤던 RFHIC는 중국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중국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뢰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왜 저희가 사드 보복 이후부터 나오게 된 중국의 대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책은 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배터리에 대한 정책도 보았습니다만 오히려 반한국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부 정책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되고 있고요. 소비재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별로 이 순간적으로 이제 뉴스가 크게 나왔을 때는 탄력이 크지만 지속성이라는 측면을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에페스 홀딩스는 우리가 헤게몬을 쥐고 있는 그런 그 섹터입니다. 소위 그 길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흥화 사회가 되면서 거기서 한국이 소위 우리의 소위 밥그릇을 찾는다 이런 관점, 우리의 몫을 한다 이렇게 볼 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미래자동차 부분에 대한 한국의 소위 국산화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소재 산업재와 관련된 그런 투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뭐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되든 여당이 계속 여당이 되든 간에 그 정책적 기조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것이라서 빅 트렌드라고 보고 당장 지금 오늘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소위 RFHIC보다는 APS 홀딩스를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RFHIC는 현재 자리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 AP홀딩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관심주들 대결 치러봤고요. 이제는 객장 관심주의 대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대결 JTC와 대주전자재료가 붙게 됐습니다. JTC 같은 경우에는 재팬 투어리즘 코퍼레이션 일본과 관련해서 면세점 관련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는 전기차 시대를 기다리는 소재백화점이다라는 이유로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이 두 종목도 이제 명쾌하죠. 뭐 컨셉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본 회사하고 소위 그 일본의 그 소재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또는 소재에 대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견제,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 그리고 미래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그런 미국의 견제와 일본의 견제와 관련해서 그걸 이제 극복해 갈 수 있는 종목이 이제 대주전자 재료인데요. 이 종목은 뭐 일본 업체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이나 또는 미래가 이제 진흥화 사회로 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소비재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JTC보다는 이 대주전자 재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미래 산업 쪽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 물론 이제 일본의 우리 관광객이 줄어들게 되면 뭐 중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다른 국가들의 관광객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이제 소비재 시대가 아니라 미래 산업, 즉 진흥화 산업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대주전자 재료도 이제 IC 소재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더 다져가고 소재와 산업재도 국산화와 세계의 이 마켓 시어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종목 중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승자는 대주전자재료가 차지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JTC 같은 경우에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난다라고 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선택을 받은 종목입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지금 중국 소비주 잘 가고 있는데 네.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아볼 만한 다른 종목 혹시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소비재주가 이 모멘텀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사실 좀 몰라서 지난번에 그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도 우리가 지금 그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역시도 한국 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은 이제 큰 나라였는데 과거에 우리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그 속국 형태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영향력을 계속 우리가 그 중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 많았는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 의존한다는 것이 중국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좀 자존심 상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는 중국의 뭐 소비재 시장도 그렇고 소재나 산업재 시장도 그렇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시장 모두 통틀어서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밀어내려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큰 트렌드를 봐야 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중국 소비재주들과 관련해서 엊그제 그 중국이 소비 중심의 부양책을 내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보지 말자. 자, 참고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올라왔지만 이 올라온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트렌드는 장기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소비가 지금 일시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소비는 성장률 둔화와 함께 또 고령화와 함께 약화되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국 내부적으로 중국 기업들의 중국이 화장품 못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도 만들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요. 그런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격이 커서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이면서 올라오지만 이런 종목들 매수하는 타임으로 잡는 것은 영리한 전략이 아니다. 주식은 트렌드입니다. 이렇게 우하향으로 계속 내려가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빠졌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이 종목이 과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연후에 조정이 진행이 돼서 뭐 최근 한 3년 빠졌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종목을 사서 매매를 해야지 여기에 물려있는 분들만 그야말로 뭐 엄청난 분들이 물려있는데 여기서 이걸 끌어올려면 계속 매물 부담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이다시피 장기적인 바닥 다지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중국 소비재는 아주 선별적인 대응만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중국 소비재주보다는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더 미래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업황이나 미래 비전을 보고 선택하는 그런 해안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8강전 마지막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한국카본이 붙게 됐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정헌종 과장의 추천주고요. 금융주로 추천했습니다. 염승환 차장의 한국카본도 오늘 대결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이길까요? 네, 이 우리기술 투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기술 투자가 어제 이제 제가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 10%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 인해서 뭐 기술적인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요 비슷한 종목인 이제 비덴트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 네, 어제 이제 보시면 오늘 이제 오르다가 여기가 어제 제법 올랐죠. 저항선에 막혀서 못 가는데요. 이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 과거에는 좀 많이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 테마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살아남은 그 코인이 비트코인 하나 정도 있고 나머지들은 다른 알트코인이라 그래서 이제 대안이 되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잘 못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나만 가지고 이 소위 이쪽 가상화폐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한 그런 그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고 지금 그 일부 가상통화 가상화폐를 가지고 무슨 소위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골동품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석이나 골동품이다. 근데 수요자가 많을 때는 순간적으로 막 올라와서 하늘 모르고 오르게 천장 모르고 오르지만 한번 그쪽에 대한 패션이 지나가고 나면은 그것이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보시고 이걸 화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 화폐적 관점보다는 거의 상품권 정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을 때 이렇게 대시세를 내는 거고요. 이제는 이쪽도 한물간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죽하면 이제 이 비트코인 투자를 또 뭐 일부 요즘에 말이 많은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쪽의 펀드들도 이제 투자를 했었다라고 하는데 정부 정책 입장에서도 이거는 앞으로 뭐 그렇게 낙관적인 긍정적인 얘기들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펀더멘탈 상으로 이제 한국카본은 뭐 시적이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지수 급락 때문에 빠졌던 거라 회복이 될 거라고 봐서 두 종목 승자는 한국카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본이 승자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8강전 대결 치러봤는데요. 4가지 종목이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겠죠. 오늘 첫 번째 승자는 연우가 차지하게 됐고요. 연우 두 번째 승자는 APS 홀딩스입니다. 대주전자재료와 한국카본도 4강에 결출하게 됐는데요. 그럼 4강 첫 번째 대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우와 AP홀딩스 누가 이길까요? 네, 일단 뭐 연우는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이 연우가 올라오면 다른 화장품주에는 불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연우가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대부분 이제 중국 수출을 합니다. 이 화장품 용기 회사의 수출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중국의 화장품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들의 최종 화장품 회사들의 매출은 그렇게 많이 안 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자체 생산을 많이 하면서 거기에 필요로 하는 용기를 이제 한국에 수입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얘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뭐 화장품도 만들고 우주선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화장품 용기 정도 못 만들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종목이 올라오긴 올라요. 일시적으로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듯해도 박스권 상단에 들어오게 되면 또 얻어맞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상승 탄력이 기대 수익이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카본도 역시 이 한국카본이 아니라 이 APS 홀딩스도 지금 최근 들어 조금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얘는 지루한 하락을 거쳐서 이제 막 터널온도 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봤던 이 연우라고 하는 이 종목은 사실은 과거의 시세를 대시세를 낸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안 보이시지만은 이게 저 밑에 있던 종목이 신규 등록을 여기에서 2015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그 고평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추세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서 실적이 좋아도 안 올라옵니다. 왜? 빅 트렌드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구조조정이 되거나 약화되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연우는 조금 이제 미래 산업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봤을 때 APS 홀딩스를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PS 홀딩스가 연우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주전자재료와 한국카본의 대결도 바로 이어서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 두 종목 중에서는 어떤 종목이 더 강할까요? 네, 사실 이제 대주전자 재료가 이제 이름만 보면 이제 IT 소재다 뭐 하고 그런 부분에 이제 소위 최근 그 길 관련 종목으로 좀 약간은 좀 올라왔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얘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소위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주전자 재료는 한때 2017년에 이 4,000원 정도 있었던 종목이 3만 원 정도 같고요. 정확하게 저점은 한 3,000원 정도 있었을 텐데 10배 올랐다가 1차 하락 보이고 나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이제 기술주들 좀 빠질 때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빠질 때 빠졌다가 길적 반등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높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10년 갈 그런 시세를 이 3년, 2년 내지 3년 동안 다 냈기 때문에 또 이 전기차는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만 보지 말고 그쪽의 경쟁 관계를 잘 봐라. 소위 노래방처럼 노래 부르려고 하는 고객보다 노래방이 더 많으면 네, 노래 부르는 분들도 늘어난다 하더라도 노래방의 그 매출이 잘 안 늘겠죠.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기차도 이 전기차 관련한 배터리 안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때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펼쳐졌던 반도체 치킨 게임처럼 이런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단가락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진행될 거예요. 그런 주요 사례가 최근 SK와 LG화학 간의 특허 분쟁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살기가 빡빡하면 이렇게 분쟁과 소송이 많이 되는데 특히 2차 전지가 그런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서 관련 종목들은 2차 전지 관련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승자로 꼽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미 크게 꽃이 핀 종목이다 이렇게 봐서 이 두 종목의 승자는 바로 이제 그 한국 카본으로 이렇게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카본이 대주전자재료를 꺾습니다.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S 홀딩스 결국 결승에 결승하게 됐고요. 한국카본 역시 이겨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결승전 바로 치러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 오늘의 최종 승자가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지금은 지수가 큰 바닥권이다 이렇게 봐서 오늘 여러분들 의외로 지수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은 뭐냐면 시장이 바닥을 치게 되면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자꾸 올라오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세는 시세에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시세를 뉴스에 물어보면 항상 뒷북을 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장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바닥 다지기에 들어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큰 바닥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건 맞는데 거기에 덤으로 플러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떤 형태로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돼서 오늘 우승 종목은 APS 홀딩스로 하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 9,6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9,000원으로 되어 네, APS 홀딩스 오늘의 우승 종목으로 선정이 됐고요. 가격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 9,600원으로 제시가 됐고요.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가 9,000원도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오늘은 잠시 뒤 10시 10분에 김동호의 애프터 진행을 하고요. 오후 4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요. 지금은 이 큰 바닥입니다. 큰 바닥에는 부실주, 테마주가 아니라 오래 가져갈 수 있는 펀더멘탈 좋은 미래 고성장 수혜주로 접근했을 때 큰 시세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잠시 후 10시 10분에 진행하는 이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